날카롭고 깊숙하게 대선 전국을 낱낱이 해부하는 남자. 저는 이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아니, 날카로워야 된다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날카로움이 부드럼 속에 네. 감춰져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야권 단일화 얘기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뭐 해도 사실 뭐 양파 껍질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자, 룰의 전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느냐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제가 취재본 바에 의하면 그 단순 지지도 후보 적합도를 같이 해서 네. 합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합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긴 적이 많고 네. 단순 지지도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니까 네. 똑같이 조사를 해서 합산을 한 방식으로 원샷으로 결정하자라는 게 이제 뭐 대략적인 양 캠프의 이심전심인 건 같은데 문제는 네.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대전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했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단일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시너지가 안 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걸 김성주 새누리당 위원장이 국민이 소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100% 합쳐내야 되는데 이걸 합쳐내는 것은 2002년도의 노정 방식으로 갖고는 안 되겠다. 네네. 자, 그러니까 형용사가 많아지는 것이죠. 가치, 철학, 네. 새정치 무슨 선언. 네네. 뭐 여러 가지 수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사를 붙여서 결과적으로는 양쪽이 서로가 이겨야 되는 것 플러스 이것이 두 진영의 국민을 그대로 합쳐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감동적인 포장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단일화 작업이 지난하다는 거죠. 자, 아름다운 단일화 뭐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렇다면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럼 얼마가 나오면 승리로 인정하느냐. 이것도 미묘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까 적합도 문제하고 단순 지지도를 합산한다는 건데 뭐 한쪽 쌍방이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어떤 형식으로 단일화를 하든 네. 그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돼야 되는 것이 범야권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누리당이 공격하는 측면이 N극에서 대답을 해보시죠.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한다면 네.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렇죠.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결사체니까. 그렇죠. 그럼 생각도 같고 정권 교체를 목표로 갔다면 입당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새정치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다. 새정치라는 먼 목표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안철수로 됐을 때 무소속 대통령 아닙니까? 옛날 민주당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소속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정당입니까? 되고 난 뒤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신당 창당설. 그럼 신당 창당에서 공격이 뭐냐면 당신네들은 허구한 날 4월 달에 정당 만들었는데 네. 대선 끝나고 또 당 만듭니까? 새 정치를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또 새 정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 정치인데 문제는 이제 감동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뭐라 했습니까? 국민이 동의할 수준까지 혁신하라 했죠. 그렇죠. 뭐 혁신인 건 사실 없잖아요. 그럼 새 정치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는 옛날 정치니까 네. 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새 정치 공동선언에 담길 콘텐츠가 과연 뭐냐? 이 부분이 1차 승부처라고 저는 봅니다. 단일화에. 예. 그 콘텐츠가 뭐 별 게 없다. 그러면 아무리 감동적인 단일화입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본질적으로는 그 단일화 룰이 핵심인데 룰 플러스 두 후보가 안고 있는 숙제가 아까 새로움이라는데 콘텐츠를 담아내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한 국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 지점. 네. 이것이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햄버거를 비유해가지고 고기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the beef? 네. 뭐 소고기 어디 있냐. 네. 뭐 이게 콘텐츠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문재인 후보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뭔가 룰에 대해서 양보할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일까요?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은 뭐 국민 참여도 하고 모바일도 하고 민주당이 유리한 지점. 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지난번 경선에 이겼듯이 지금 범야권에서 가장 조직화된 세력은 친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노의 조직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룰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복심이었겠죠. 네. 하지만 이것을 안철수가 바보가 아닌다며 수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양보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아까 말 적합도하고 단순 지지도를 결합하자. 뭐 이런 정도의 타협점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후보가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것이 어찌됐든 59년 역사의 제1야당인데 그렇죠. 만약에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새누리당으로 집중 공격을 받겠죠. 4월 총선에서 표를 달라 했을 때 그 당은 어디 갔느냐. 아, 그렇죠. 그다음에
당신네들은 당을 지금 몇 번째 바꿨냐. 오늘 뭐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10번째다, 이번에 바뀌면. 새천년민주당부터.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권을 달라 하기 전에 지속 가능한 정당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네. 답이 굉장히 궁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진성준 대변인이 이랬죠. 외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근데 사실은 선진국가, 양당제 국가에서 내각 책임제가 아니면 흔히 있는 네. 일은 아니죠. 거기에 단일화에 아킬레스건이 있고, 이 단일화가 감동으로 넘어가기에 지난한 작업이 되는 지점이 거기 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민주당의 김부겸 네. 선대위원장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면서 3원칙을 내놨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담합, 밀실, 야합이라는 새누리당 공격.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소위 나눠먹기식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는 수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협상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주고받는 걸 다르게 말하면 나눠먹는 거잖아요. 네. 뭐 대통령은 누구하고 총리는 누구하고 글쎄. 대통령은 누구하고 신당의 당권은 누가가지고 공천권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전형적인 나눠먹기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범야권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죠. 네. 감동, 가치, 철학, 밀실이 뭐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이제 우리는 2002년도 버전이 아닙니다. 네. 노정 단일화가 아닙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말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연대이고 미래 연대이고 철학적 연대이다. 그런데 거꾸로 묻는 것이죠. 그 가치가 뭐며, 그 가치가 60년 된 야당을 깨부술 만한 가치이며. 네. 당신네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안보와 평화의 공존을 얘기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햇볕 정책을 정통적으로 승계하고 있는 것 같고 복지 문제도 안철수 후보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후보는 정통적인 진보 쪽이면 가까이 가 있고 당신들이 다른데 왜 싱크로율이 그리 높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또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추상명사를 동원을 하는데 본질은 룰의 경쟁이고 네. 그다음에 이 게임에서 부담이 훨씬 많은 것은 문재인 후보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자, 신당 창당 하냐고 아까 윤태곤 안철수 캠프 상황실 부실장 보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도리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얘기는 나와요. 지금 안철수 캠프하고 문재인 캠프에서 이거 가지고 갈등이 좀 있었죠. 네. 두 분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신당 창당 얘기가 있을 때 국민연대 얘기 아닙니까? 국민연대를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신당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신당 창당론이 지금 나와버리면 단일화 아까 말씀드린 형용사 네. 아름답고 가치로운 게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두 세력이 합친다면 신당이 아니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신당은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만 타이밍이 대선 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됐을 때도 민주당 지지를 설득하는 것이 더 나은 정당으로 가는 것입니다라 네. 해야 설득이 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도 등록은 무소속으로 했지만 사실은 더 큰 신당, 네. 더 가치로운 신당의 후보입니다라 해야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거 후에 신당을 논의한다면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무슨 당 소속 후보로 나가요? 무소속 후보가 됐는데 무소속 옆에다가 뭐 국민연대 네. 뭐 이런 형태로 붙이는데 그 대목이 앵커께서 지금 의아한 그 대목이 지금 바로 안철수 후보 캠프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지렛대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징검다리가 보여야 건너가는데 글쎄요. 명분의 징검다리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네. 단일화의 어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전부 문안 얘기만 하니까 박근혜 후보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작심하고 지금 비판을 하면서 나를 세우는데 네. 뭐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뭐 어떻게 보면 깝깝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슈의 전쟁에 있어서 단일화에 대응할 만한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투 트랙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단일화가 이게 굉장히 정치 발전에 제외가 되고 담합이다. 네. 라는 측면. 그러니까 단일화에서 아름다움을 빼버리는 쪽에 주력을 한. 좀 추한 단일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선거공학적 단일화는. 네. 2, 3등 후보가. 네네. 네.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단일화다. 그 다음에 2, 3등 후보가 1위를 꺾기 위해서 가치든 철학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합치려고 한다. 은메달, 동메달 합쳐서 금메달 이기려고 그렇죠. 한다. 그게 가전 형용사를 동원하는 쇼를 하고 있다는 네. 것이 새누리당이 비판하는 지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민생 행보를 해나가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20일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법정 선거 기간. 그렇죠. 1대1로 됐을 때 박근혜 후보는 뭐 어떤 대형 이벤트에 얽매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안정감 있는 민생 행보를 해나가는 것이 옳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라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네. 그랬을 때 위기관리형 리더십은 박근혜 후보에게 부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방에 이걸 만회하겠다는 생각보다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는 전략이 좀 옳다라고 네. 봐지고 아마 단일화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의 공세는 집요해질 거로 보입니다. 글쎄요. 박근혜 후보가 이제 어제 두 군데나 김성주 위원장이랑 네. 여성 네. 관련된 데를 가고 또 계속 여성 대통령론으로 맞불을 놓는 듯한 느낌이고요. 네. 국민 행복 투어라는 걸 또 하겠다. 네. 민생 행보죠. 네. 이 두 카드가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에 대한 대응 카드로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이게 저 약효가 약발이 있겠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불개로 이기려면 대마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마 잡기는 불가능한 형국이죠. 왜냐하면 대세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가바둑이라면 꾸준히 하루에 한 집씩 집을 늘려야 된다. 집을 늘려가는 전략들. 그러니까 뚜벅이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김승주 위원장이 굉장히 캠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도 뭐 투걸 스파팅가 뭐 이런 글쎄.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네. 한 번에 10집을 볼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한 집씩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뚜벅이. 뚜벅이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다음에 대형 이슈에 특히 네거티브의 유혹에 빠졌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침착하게 박근혜 후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걸로 네, 네. 자, 호남이 지금 광주가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광주 영화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개막식이 여기에 안 후보는 2시에 지금 공평동 캠프에서 발표를 하느라고 본인이 가기로 했는데 부인이 대신 갔어요. 네. 이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여수 출신 아닙니까? 호남의 딸이죠. 예, 그러니까 친정 방문 비슷하게. 그런데 이거를 내조 유세의 시작이다. 네. 좀 이렇게 보는 네.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제주도를 거쳐서 또 같은 장소에 가서 안 후보 부인하고 이제 조우를 할지 뭐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호남 표심을 놓고 벌어지는 이 공방전. 자, 그리고 이 내조 유세. 안 후보가 저는 제 생각에는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후보가 착각을 했던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큰 양보를 기대한 것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며칠 전에 안 후보 대 문재인 후보의 1대1 독대는 사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겁니다. 행사장에서 잠시 보는 거 외에. 진짜로 만난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앵커 분하고 저하고도 사실 이렇게 만나지만 소주잔하고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데 그만큼 안철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몰랐는데 이제 알아가는 것이고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 후보는 분명히 완주에 대한 의지는 명백하다. 여러 가지로 봐서. 네네. 그다음에 오히려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호남을 이제 어쨌든 룰은 협상을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심장부가 호남이기 때문에 글쎄요. 호남에서 우세를 확보하기에는 경쟁은 아주 치열할 것이다. 네. 한여름 동안. 글쎄요.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봐죠. 자, 미국 대선 얘기, 이게 재선에 성공을 했고, 네. 후보들이 아전인수식으로 전부 다 좋게 해석을 했어요. 네. 미국 대선, 한국 대선 이게 꼭 어떻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네.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아니 이제 아전인수 해석이니까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그 흑인 대통령 네. 변화 네. 이런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게 변화다라고 보는 것이고 범야권 쪽에서는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네. 당연하다 보는 거니까 아전인수로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 미국 대선의 결과와 한국 대선의 결과의 그 매치율은 낮다라고 봅니다. 네. 자, 앞으로 예리한 해석, 메시를 들고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